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27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300만원까지 지난 3일간 양봉을 띄워주면서 나름 반등에 성공을 좀 해준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앞으로 추세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고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3일간 양봉 반등을 어느 정도 좀 해주면서 나름 이제 V자로 조금 올려주었기 때문에 살짝은 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말간에 조금 밀리더라도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세를 줄 수가 있고, 결국에는 큰 박스 요 1억 5천만원과 밑으로는 1억 3,500만원대에서 약간 이제 요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여기가 사실 이제 달러로 따지면은 요 자리가 이제 100K 자리거든요. 그래서 100K 저항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밑으로는 이제 91.5K에서 100K까지 요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이기 때문에 취임식을 하면서 25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 안에 암호화폐 정책도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 1월 20일쯤 해가지고 뭔가 강한 이제 상승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트럼프 정부의 출범 전에 조정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줬다. 그리고 다만 이제 조정을 주고 나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은 안 나오고 있고, 요 자리 91.5에서 일단은 조금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두 번 저항을 맞은 이 100K를 한 번에 뚫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도 조금 이제 꺾이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반등 여기서 쭉 잘 나왔고, 뭐 사실 이 구간에서도 반등 자리 어차피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 9500달러 최후의 마지노선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등 관점으로 충분히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108개에서 쭉 빠졌지만은 이 고점 자리에서 뭐 그렇게 심한 거래량이 터졌다거나 심한 윗꼬리를 달아줬다거나 그런 이제 캔들의 모양은 조금 아니거든요. 일봉상으로 봐도 윗꼬리가 조금 살짝 달리긴 했지만 그렇게 심한 윗꼬리는 아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9500도 이탈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 눌린다 해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캔들의 형태로 보자면은 요 당시 여기서 한번 이제 세게 눌러놓고 반등은 나오지만은 살짝 직전에 고점까지 좀 못 가고 또 살짝 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지금도 약간 이제 비슷한 형태를 볼 수 있죠. 직전에 이제 고점 살짝 못 가고 좀 눌릴 수 있지만, 눌린 다음에 쭉 위로 한번 뚫어내는 이런 식으로 100K 한번 뚫어내는 그런 이제 큰 반등도 좀 나올 수가 있다. 이전에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반등 이후에 살짝 눌러주고 한번 이제 크게 위쪽으로 쏘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리게 되면은 93에서 94K 정도에서 롱 반등을 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번 눌림에서 아마도 한 일요일 오후 월요일쯤 이제 롱 자리가 나올 만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롱을 탔을 때 또 반등을 이런 식으로 100K 넘겨주던지 아니면 또 이제 99K 정도에서 또 꺾이던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눌렀을 때 롱을 탔을 때 98에서 99K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또 이제 박스권 흐름, 반등 흐름이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큰 걱정을 하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반등을 줬기 때문에 눌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단기 4시간 봉으로 봐도 여기서 한번 쭉 이제 반등 주고 나서 눌렸다가 또 이제 여기 고점까지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대칭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여기 저항 맞고 조금 빠질 수는 있어도, 여기 저점 자리죠. 91.5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받아볼 만하다. 그래서 요런 94K, 뭐 93K 구간에서 받게 되면은 또 이제 반등이 이런 식으로 터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눌리는 구간에서 이제 롱을 충분히 또 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알트코인들도 요번에 나름 반등을 좀 했지만 비트가 눌리면 조금 눌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좀 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100K 정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알트들도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눌린다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여전히 일단은 우리에게 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게 이 91.5K가 이제는 조금 새로운 저점, 새로운 마지노선의 역할을 좀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9500짜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번에 이제 쭉 조정이 나올 때 9500을 당연히 가면 안 되죠. 가면은 깰 확률이 높아지니까. 다행히 91.5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잡혀줬기 때문에 요 자리 이제 91.5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마지노선의 역할, 깨지면 안 되는 그런 구간으로서의 지지선 역할을 조금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그 전까지는 눌렸을 때는 조금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반등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또 93에서 94K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단기와 중기 관점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고,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쨌거나 1월 달에는 이제 FOMC가 1월 29일에 있는데 현재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이번에 1월 29일 FOMC에서는 동결될 확률, 커렌트죠. 현행을 유지할 확률이 거의 이제 90%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저번에 25bp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사실상 그 전에 또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벤트는 어쨌거나 트럼프 취임식, 그리고 이제 발표할 행정명령들, 그리고 그 안에 과연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가 1월 중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108K에서 쭉 눌러놓은 흐름이지만, 눌러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쏠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 미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이제 과연 취해줄 것이냐, 과연 정말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서, 미국의 준비 자산으로서 좀 편입을 시킬 것이냐. 물론 편입을 시킨다 하더라도 법안 발의, 그리고 의원들의 동의, 그리고 이제 그게 추진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트럼프 이후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좀 자극적일 수가 있고, 그런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강한 펌프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눌러놓고 있지만, 눌러놓은 이후에 트럼프가 취임식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강한 이런 반발 매수세를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눌린다 해도 그래도 1월 20일쯤 해서는 조금 큰 변동성이 들어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도 이번 주까지 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보게 됐을 때 지금까지는 그래도 양봉을 좀 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을 조금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2주간 음봉이 좀 크게 나오면서 조정이 심하게 나왔지만, 여기서 좀 이제 주봉상의 브레이크가 잡혀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또 나름 요런 식으로 연속된 음봉 뒤에 나오는 요런 주봉 양봉상의 요런 이제 반등의 시작점이 되는 역할을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또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주봉 마감은 양봉으로 해주는 게 앞으로 쭉 떨어지고 나서 나오는 첫 양봉 이후에 쭉 올라가주는 그런 패턴들이 충분히 또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주 주봉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길게는 이제 한 달에서 뭐 4주죠. 4주에서 5주 정도, 짧게는 이제 3주 정도, 그런 반등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주봉 마감을 해주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크게 눌린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떨어질 수 없다면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그 정도 자리고,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너무 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파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는 또 유동성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뭔가 이슈도 좀 부족하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몸무게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급격한 랠리보다는 앞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면서 조금 천천히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 여름, 올 봄에서 여름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좀 형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랬을 때 약간 이제 120K 정도를 좀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이제 고점만 살짝 뚫고 이렇게 빠지는 뭐 그런 그림도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도 고점을 못 넘기고 이렇게 빠지듯이. 근데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미국 정부의 스탠스, 트럼프의 어떤 이제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런 게 또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에 폭발력을 또 줄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뭐 단기적으로 2, 3주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랠리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눌림 이후의 반등을 좀 더 기대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사실 비트에 비해서 더 많이 조정을 받았죠. 더 많이 조정을 받았고, 주봉도 사실 이제 이번 주까지 양봉 들어오게 되면은 2주 정도 양봉이 들어와주는 자리,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이제 대형 아랫꼬리들이 조정 이후에 나오면서 하나의 이제 저점 역할을 조금 해준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3100선을 좀 지켜주는 선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추세를 살리고, 비트가 이제 신고가를 쭉 이제 올려주는 그 기간 동안 사실 이더리움이 좀 못 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좀 기대감도 있죠. 이더리움도 좀 신고가를 찍어주지 않겠냐 이번에. 그래도 뭐 5,000달러, 6,000달러, 7,000달러까지는 못 가더라도 비트 수준이라면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런 거보다도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때도 사실 고점 살짝 넘긴 수준에서 쭉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여기 4,800달러 이상 가면서 좀 신고가를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이 이상 구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그 전에 일단 가죽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이제 가는 흐름이라도 나와주는 게 일단은 조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그림이 이더리움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다른 알트들도 굉장히 이제 폭발력 있는 상승을 한번 이제 보여줄 수 있고, 사실 그런 식으로 알트들이 쭉쭉 한 바퀴씩 돌고 나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사이클 한 사이클이 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냥 이제 알트 불장이 터지는 거를 뭐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암시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다만 여전히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이 그래도 이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잘 잡고 여기서처럼 한번 이제 눌러주고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눌러준 그 이후 자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번 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사이클상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1, 2분기의 강세 패턴을 보여줘 왔었던 그런 패턴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1, 2분기 1월부터 6월까지 또 이더리움에 우리가 조금 이제 기대를 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같이 알트장도 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비트는 살짝 이제 조금 주말맞이 조정을 또 받을 수도 있는 자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알트들도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알트를 항상 선정을 할 때 비트 이렇게 눌리고 나서 올라갈 때 좀 세게 올라가는 알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가 여기서 반등을 쭉 줄 때도 알트들이 나름 조금 그래도 반등세를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눈에 띄는 알트들을 이제 저번 영상에서 뭐 주피터라든지 드리프트라든지 카브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주피터도 잘 올라갔죠. 그 전에 워낙 또 하락폭도 컸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요 정도 올랐다가 끝이 아니라 최소 그래도 이제 1600, 1800 자리까지도 요 정도 자리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지금 자리는 이 손절 라인 자체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1138 손절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땡길 수가 있겠죠. 요 정도 자리까지 좀 땡겨서 1169 정도까지 손절가를 땡겨서 잡고 이제 상방을 보는 관점이 좀 더 안전할 수 있고, 이제 요 자리도 사실 직전에 요런 자리 조금 이제 지지의 근거가 좀 충분히 있는 자리죠. 그래서 요런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 1600에서 1800까지는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피터, 너보스 요런 것도, 너보스는 워낙 또 잡코인이기 때문에 이따 차트를 살펴보겠지만 요런 것도 말일에 저보다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피터도 요런 식으로 잘 올라가면서 11배 정도 레버리지 썼을 때 74% 수익 올려주었고, 뭐 지금도 잘 버티고 있고요. 너보스도 46% 수익,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반등 나름 나오면서 21% 수익. 요렇게 알트들은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도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또 이제 화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업비트에서 하는 것보다도 조금만 레버리지를 써도 조금 단기적인 수익을 좀 빠르게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코인들,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뭐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 정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카톡방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 아이디 친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트들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뭐 에이다 같은 것도 요렇게 덩치 큰 코인들, 지금 에이다가 시총이 53조인데 요렇게 덩치가 큰 코인들이 조금 움직여주는 것도 일단은 조금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눌리기도 했고, 뭐 요런 자리에서 크게 이제 아랫골이 달아준 저점을 나름 좀 지켜주면서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여기서 지금 반등이 이제 3일 동안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3일 동안 26% 정도 이렇게 반등을 줬고, 뭐 사실 이런 그림을 그려줬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또 새로운 바닥으로 형성을 되면서 이 구간에서 조금 옆으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다가 또 고점을 뚫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에이다도 이미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 저점 1234원이 되겠죠. 1234, 요 1234만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좀 앞으로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고점까지 넘겨주는 흐름도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주봉 관점에서도 이번에 양봉 키게 되면은 사실 이제 직전에도 이렇게 올랐다가 눌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가는 N자 패턴이 이런 식으로 또 터졌을 때 뭐 2400원까지도 노려볼 만은 하다. 그렇지만 1234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에이다처럼 덩치 큰 코인들 상승 나와주는 거는 그래도 반길만한 부분이고요. 뭐 어드벤처 골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을 이렇게 신규 상장하고 나서 눌리고 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들을 뭐 모카버스라든지 어드벤처 골드라든지 다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안 꺾이면서 계속 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인들도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진입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런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코인들,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지금 요 정도로
실제로 신규 상장하고 나서 많이 눌려서 옆으로 뺀 차트의 모양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모카보스나 어드벤처 골드처럼 이런 식의 상승분을 충분히 수익을 도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알트들이 그나마 지금 보시면 타이코, 그 다음에 주피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 네트워크라든지 카바, 너보스, 봉크, 그래비티 요런 잡코인들을 조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잡코인들은 요런 코인들을 한번 주목해보고 조금 스윙 관점에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지금 비트도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1월 이후에 나올 이제 미국의 정책들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알트들도 다 같이 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런 코인들, 잡코인들로는 요런 코인들이 조금 많이 눌린 자리에서 아직 제대로 상승이 안 나왔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반등 관점에서 조금 볼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약간 이제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제 에이다가 이제 쏘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이다랑 좀 비슷한 패턴으로 이번에 이제 메이저 중에서도 좀 많이 못 간 게 그나마 이제 또 폴카닷,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폴리곤 에코시스템 요런 게 조금 그래도 알고랜드라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간 애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못 올라간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폴카닷도 이번에 잡힌 저점 자리 9,700원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옆으로 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도 도모해 볼 수가 있겠고,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나름 반등이 조금 그래도 나와줬는데 여전히 이런 거는 그냥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자리, 이 지금 12,000원의 저항이 좀 있어요. 이 12,000원만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저항을 이런 식으로 뚫어냈을 때 2만원에서 24,000원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폴리곤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죠. 주봉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조금 나름 반등은 나왔지만은 다시 이제 눌려줬어요. 그럼 이런 눌린 자리에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눌리면은 올려주고 눌렸다가 이런 식의 N자로 갔을 때 1200에서 1400까지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폴리곤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거래량도 좀 붙어줬고, 이런 거래량들 요 자리랑 좀 비슷하거든요. 올려주고 좀 눌렸다가 한 번 더 쏘는 그런 그림을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폴리곤 에코시스템도 상당히 좋은 자리가 아니냐, 눌림목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손절 잡으면 손절도 굉장히 짧게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켜주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래서 폴리곤 에코시스템도 조금 여유있게 손절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630원 정도 손절 잡고 상방을 노려보는 전략이 조금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충분히 조금 노려볼만 하다. 여전히 AI 테마 그리고 잡코 중에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안 쏜 잡코인들은 앞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 중에서도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제 반등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폴리곤이나 니어, 폴카닷, 그리고 체인링크도 이번에 이제 많이 눌렸죠. 많이 눌리고 나서 이제 소폭 반등을 좀 해주려는 흐름,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제 요 자리랑 약간 이제 거의 쓰리바닥을 좀 형성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근처이기 때문에 29,500원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빼다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림도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알트들도 약간 이제 눌림목에서 뭔가 반등이 나올랑 말랑 하는 그런 코인들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을 때, 그리고 이더리움이 1분기와 2분기의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1분기, 2분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추가 상승 그리고 오버슈팅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름 시즌까지, 그래서 일단은 이번 연도 1분기, 2분기는 우리가 충분히 또 알트들 여전히 또 올라갈 만한 코인들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낭중지추처럼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그런 코인들을 잘 잡아서 추세를 좀 타고 이제 수익을 내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서 수익권에 들어가면 또 이제 팔면서 가는 그런 식의 흐름을 우리가 25년 1분기, 2분기에 조금 전략적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타점들과 코인들 잘 잡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지금 당장 뭐 올라가는 알트들이 없다라고 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025년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뭐 지금 이제 또 주말 낀 이제 금요일이고 제대로 좀 시작을 하는 이제 스타트는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식 이후부터 혹은 이제 그 전부터 뭔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차트적인 움직임, 차트는 또 선반영이기 때문에 1월 20일에 대한 기대감이 뭐 다음 주부터 당장 이제 일어나면서 뭐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1월 20일에는 갑자기 또 팍 꺾인다든지, 지금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취임 동시에 비트코인이 폭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좀 시간이 많이 남았고 대충 이제 취임식이 1월 20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만약에 차트가 좀 과하게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조정 좀 받다가 다음 주부터 이런 식으로 100K 돌파하고 막 1월 20일에 막 108K 근처 약간 쌍고 느낌 나는 자리까지 간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저항이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크게 또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취임식을 맞이한다면 취임 빔이 또 이렇게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취임식 즈음에서 차트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고, 다만 지금은 전체적인 이 차트의 흐름상 많이 눌러놓은 자리에서 좀 왔다 갔다 눈치 보면서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흐름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흐름 이후에 나오는 취임식 즈음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위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시장의 기회는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흐름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끝나는 자리는 절대로 이제 깨면 안 되는 95,500짜리 깨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어떻게 보면 7만 달러까지도 붕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만 좀 조심한다면 이 구간이 바닥으로서의 좀 작용, 지지선으로의 작용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이 좋은 그런 알트들,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고,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구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해야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 구간에서 조금 바닥을 잡고 상방으로 좀 방향을 틀어주는 모습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설날이죠. 굉장히 큰 중국의 명절 이제 1월에 있는데 이 1월 즈음 해가지고 중국이 대규모로 또 이제 유동성을 풀면서 지준율에 인할 가능성이 있다. 200조 원 정도가 또 시장에 풀릴 수 있다. 그럼 이 돈 중에 일부는 당연히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도 이것도 이제 충분히 또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시장에 이제 돈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진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또 이제 돈을 푸는 거는 다른 나라가 돈을 푸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막강한 또 영향력을 시장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 정식 취임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 최대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이제 아마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제 연말 연초도 지나가고,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월 20일 정도에 뭔가 이제 큰 정점을,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조금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1월 말까지 조금 나올 것이라고 좀 봅니다. 1월 효과라는 게 또 증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본격적인 흐름, 본격적인 움직임, 큰 변동성은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연말에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조정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이제 밀린다 해도 눌리면 다시 이제 롱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서 이런 바닥 자리들을 잘 잡아보겠다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비트겟 이벤트, 스테이킹 이벤트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스테이킹 시켜놓고 이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약간 그거에 이제 변형된 형태로서 비트코인, 이제 BGBTC라고 해서 비트겟 랩드 비트코인 플러스 이제 BG 포인트까지 제공을 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